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스타파에 올라온 정부 보조금 받은 민간단체 과반 특정 정치 세력과 연관이라는 제목을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예전에 뉴스타파에 올라온 기사들을 보면은 무단전제 재배포 금지라는 경고문이 붙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뉴스타파를 접속해 보니까 기사에 그런 경고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개합니다만은 이 기사를 읽어보면은 참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참 엉터리로구나. 엉터리 대한민국이라고 이제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세금은 악착까지 받아가는데, 걷어가는데 말이죠. 그 세금을 너무 아주 엉터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너무 방만하게 써야 할 곳, 안 써야 할 곳, 이렇게 너무 방만하게 쓰고 있다는 증거가 이 기사에 바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라냐. 이 촛불 시위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게 나라냐.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엉터리예요. 엉터리. 엉터리로 운영되니까 이게 나라냐 하는 얘기까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악기도 얘기지만 뉴스타파에 올라온 정부 보조금 받은 민간단체 과반 특정 정치 세력과 연관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 기사가 이제 뉴스타파에 올라온 날짜는 2018년 12월 18일 오전 8시 59분에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오래됐네요. 이 기사가 올라온 지는 벌써 이제 작년에 1년은 안 됐지만 하여튼 2018년도니까 작년도 12월 18일 날 뉴스타파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황일송 기자라는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과반수가 특정 정치 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 목적으로 배정된 정부 보조금이 자칫 비영리 민간단체의 탈을 쓴 정치적 조직의 돈줄로 악용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임직원들이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각종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정치 행위를 할 경우 일정 기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적 성향 분석해 보니 115.7 뉴스타파가 지난 2016년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비영리 민간단체 223곳의 정치적 성향을 조사한 결과 과반이 넘는 115곳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및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등과 직간접적 연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단체는 애국보수라는 기치를 들고 거대 연합단체를 만들어 여론을 호도하는 등, 그러니까 이제 관제라는 말이 여기에 시킬 수 있는 말이죠. 이제 관제 애국보수 단체들이죠. 이들 단체들은 애국보수라는 기치를 들고 거대 연합단체를 만들어 여론을 호도하는 등 정권의 홍위병 역할을 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사랑회와 한미우호협회, 대한민국 성우회 등 비영리 민간단체 17곳이 종북세력 청산 범국민협의회에 가입해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종북몰이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통합진보당원을 반국가단체 구성체로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고, 이들 단체는 말이죠, 통합진보당원들을 반국가단체 구성체로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고, 박래군 세월호 국민대책위 공동운영위원장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사랑의 실천 국민운동본부와 국민행동본부, 세금 바로 쓰기 납세자 운동 등 28개 단체는 바른역사 국민연합과 연대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등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제 우익 단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관제 우익 단체가를 결성해 가지고 정권의 나팔수를 하는 그런 그 단체에다가 막대한 세금을 지원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이 그렇게 관변 단체, 그러니까 관제 우익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단체에 막대한 그 세금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친문재인 대통령 또는 친더불어민주당 성향으로 분류될 수 있는 단체는 7곳, 친자유선진당 성향의 단체는 3곳으로 나타났다. 별다른 정치 성향을 보이지 않는 민간단체는 98곳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조사는 비영리 민간단체 임직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했거나 선거 캠프에 참여한 경우 정당의 비례대표 또는 예비 후보로 등록한 경우 정무직 공무원에 임명된 경우에 한정해 연관 유무를 판단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권의 코드에 맞는 단체들에게 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된 사실이 실제로 입증됐다. 이런 그 조사에서 말이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러니까 정권이 나팔수 역할을 하는 단체들에게 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된 사실이 실제로 입증됐다는 것입니다. 2016년 배정된 정부 보조금의 규모는 88억 3,9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51.8%인 45억 8,200만 원이 친새누리당 성향단체에 지원됐다. 이는 친더불어민주당 성향단체에 지원된 2억 8,200만 원보다 16배나 많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새누리당이 최다 이런 관변단체, 관변 우익단체와 최다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최다 연결고리,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비영리 민간단체들과 가장 많은 접점을 가진 곳이 새누리당으로 나타났다. 선한 사마리아 운동본부 등 모두 48개 비영리 민간단체의 임직원들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신청하거나 당직을 맡아서 활동했다. 선한 마리아 운동본부 하정열 이사장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김성옥 중앙회장, 한국장애인 유권자연맹 최봉실 이사장,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숙 회장, 한국여성환경운동본부 최영호 대표, 한중여의도 리더스 포럼 김혜경 이사장,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이현주 대표, 한국청년회의소 안영학 중앙회장, 밝은 청소년 임정희 이사장 등은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했다. 이런 새누리당에서 귀한 피 같은 세금을 지원했던 그런 관변단체에서 대표직을 맡았던 그런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새누리당 비례대표직을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2009년 대학생 자원봉사단 부의 원정대를 설립한 전성민 전 대표는 2012년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청년 이여는 미래를 만든 신보라 전 대표는 2016년 총선 당시 자유한국당 청년 비례대표로 금배지를 달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종 관변단체, 각종 새누리당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그런 단체 대표들이 실제로 보면은 금배지를 다른 경우도 많았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의 막대한 후원 자금을 받다가 새누리당의 비례대표로 이제 신청을 했고, 실제로 또 금배지를 달기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차세대 문화인연대 최공재 대표는 새누리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한국시민단체 네트워크 이갑산 전 대표는 범시민사회단체 연합 상임대표 시절 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평화운동연합 장성호 이사장은 2008년 새누리당 구로갑 공천을 신청했고 북한인권학생연대를 설립한 김익환 씨는 2016년 새누리당 서울 구로갑 예비 후보로 나섰다. 한국화장실협회 김종혜 회장은 2010년 한나라당 수원시장 예비 후보로 밝은 미래 허명 회장은 2014년 새누리당 송파구 서울시 의원 예비 후보에 각각 등록했다. 김혜준 함께하는 아버지들 대표는 2012년 총선에서 마포울 한나라당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떨어지자 단체를 만들어 활동했고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마포울 당협위원장에 입후보한 전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관변단체의 이름을 보면 말이죠. 무슨 별의별 이름을 붙인 단체들이 다 있어요. 참 이게 참 국민을 참 웃기게 만듭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김혜준 함께하는 아버지들 대표. 이게 얼마나 단체 이름이 이게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김혜준과 함께하는 아버지들 대표. 예? 아버지들 대표라는 단체도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한나라당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떨어지자 다시 그 단체를 만들어 활동했고 2016년에 그 새누리당 마포울 당협위원장에 입후보한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단체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단체를 결성해서 거기 대표로만 활동했다 하면은 대표로 활동하면서 그 한나라당 나팔수 역할을 했다 하면은 그 다음 수순은 바로 이제 한나라당에서 공천을 받고 비례대표로 이제 등록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직접 출마해서 금배지를 달기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이게 엉터리. 박근혜 전 대통령 연관단체 45곳.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관된 그런 단체가 45곳이라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다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관된 민간단체가 45곳으로 많았다. 이들 단체들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를 물밑에서 지원했다. 청소년 선도위원회 류병근 중앙회장은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국민소통 청소년 교육소통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았다. 클린 콘텐츠 국민운동본부 안종배 회장은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스마트 컨버전스 특보로 활동했다. 그러니까 뭐 말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무슨 클린 콘텐츠 국민운동본부라고 또 그런 이름을 붙인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 단체에 있던 안종배 회장이라는 작자는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스마트 컨버전스 특보로 활동했다는 것이죠. 참 만들면 직책이요 만들면 단체인 것이죠. 만들면 감투요 감투면 직책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표란 직함을 갖고 감투를 썼던 그런 경력이 있으면은 무조건 이제 새누리당 이제 그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고 아니면은 진짜 금배지를 달아서 의정 활동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라는 것이 말이죠. 대한민국의 모든 부패는 국회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국회 회기 동안엔 단상에 나와서 어쩌고 떠들지만 실제 이 우리나라의 부패의 총본사는 국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이런 엉터리 짓들을 하는 거예요. 전국 자전거 길 잇기 국민연합 신용식 공동대표는 참 이것도 웃깁니다. 전국 자전거 길을 잇는다는 것이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자전거 길을 잇는다는 그런 전국 자전거 길 잇기 국민연합 신용식 공동대표라는 겁니다. 참 별로 웃기는 단체가 다 많아요.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장애인 본부를 발족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고 이 단체의 이상원 공동대표는 2007년 대선에서 환경특별보좌 역을 맡은 뒤 4대강 살리기 범국민연합회의를 조직했다. 한국자전거단체 협의회 한만정 대표는 2012년 대선 때 새누리당 산타자전거 유세단장을 맡았고 녹색자전거 봉사연합 상임대표로 활동하면서 4대강 홍보사업에 주력했다. 그러니까 이 무슨 자전거에 관한 단체도 참 많군요. 산타자전거 유세단, 자전거단체 협의회, 전국 자전거 길리기 국민연합, 별놈은 참 말이면 다 갖다 붙여가지고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대표로 감투를 쓰고 있다가 바로 이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죠. 녹색 전국연합 초대회장인 박중흥 씨는 친박연대 대표를 맡은 인물이다. 김성욱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은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여성의원과 다른 여성단체들과 함께 여성혁명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만들었다. 당시 새누리당은 여성혁명의 제일 좋은 방법은 여성 대통령으로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은 여성혁명의 출발점이라며 이 단체를 선거에 이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김영일 대표와 탈북자 동지의 최주활 회장은 2012년 박근혜 지지연대를 결성하고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그러니까 박근혜 지지를 공개적으로 나타내고 거기에 무슨 말만 갖다 붙여서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면은 거기 활동비도 지원받고 또 국회의원 출마해서 금배지도 다르니 참 꼴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런 식이죠. 이런 참 엉터리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포럼 동서남북 성기철 전 회장은 이게 또 웃기네요. 포럼 동서남북이란 또 단체가 또 있네요. 참 말만 붙이면 말만 붙여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국고 지원을 받고 출마를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2012년 대선 당시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윤정균 후임 회장은 이정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후원 회장을 지닌 인물로 2012년 총선에서 용산을 예비후보로 입후보했다.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는 2012년 대선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반박근혜 후보 단체인 범국민 대통령 추진위원회 중앙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명박 후보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했다. 강철환 대표는 또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했으며 2017년 대선에서는 홍준표 후보를 공개 지지하기도 했다. 특히 2007년 대통령 선거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특보를 맡았던 선진복지사회 연구회 이정숙 회장은 한나라당을 사랑하는 성남 사람들의 모임 일명 한성회 회장이기도 하다. 빅드림 주용학 대표는 2010년 한나라당 서울 용산구청장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떨어진 뒤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중앙선거 대책위 부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결된 비영리 민간단체는 22곳이다. 한국통일진흥원 김하국 이사장은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캠프 안보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한국위기관리연구소 도일규 이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출신이다. DMZ 미래연합 이춘호 상임대표는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여성부 장관에 내정되기도 했다. 이춘호 상임대표는 여성유권자연맹 회장 시절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이춘호 대표는 2002년 이명박 서울시장 직무인수위원으로 활동하다 2007년 대선에서는 마중몰 여성연대 공동대표로 이명박 캠프에 참여했다.
대한민국 통일건국회 권영애 대표는 지난해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고 국민재난안전교육단 중앙회 박수부 회장은 자유한국당 대구지역 국가안보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홍준표 후보를 도왔다. 친더불어민주당 성향 단체 7곳.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를 돕거나 친더불어민주당 성향을 보인 비영리 민간단체 모두 7곳이다. 지역발전정책연구원 박대우 원장은 2012년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전남도당 캠프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를 위해 일했고 한국애견협회 신기철 회장은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지지 선언을 했다. 한국애견협회를 설립한 신기철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유동수, 정재호 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하는 등 협회 임직원 중 민주당 인사가 여럿 포진해 있다. 도시농업포럼 신동훈 상임대표는 2002년 한나라당, 2006년 열린우리당, 2010년 민주당 후보로 지방선거에 나섰다가 고배를 마신 뒤 올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경기도 광주시장에 당선됐다. 아태경제연구원 염춘영 원장은 2012년에는 민주통합당, 2016년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전력이 있다. 친자유선진당 성향의 비영리 민간단체는 물망초, 남북청소년교류연맹,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 등 세 곳이다.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현직 의원 신분이었던 2012년 5월 사단법인 물망초를 결성한 뒤 지금까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유재건 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현재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 회장을 맡고 있으며 2010년 서울 용산구 총장 선거에 입후보한 서정호 씨는 남북청소년교류연맹 부총재라는 이력을 제시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보조금을 많이 받는 민간단체는 어느 곳이냐? 문재인 대통령 고발단체에 가장 많은 보조금 받아.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인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북한민주화 청년학생포럼이다.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2016년 10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논란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단체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저 이명박 박근혜의 나팔수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해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그 나팔수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단체가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이라는 단체인데요. 이 단체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논란이 벌어져가지고 떠들썩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단체가 나서서 이제 현 문재인 대통령과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제 검찰에 고발했던 단체라는 것이죠. 2012년 1월 통일부에 등록한 이 단체는 이듬해부터 5년간 모두 5억 5,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이 단체가 말이죠. 북한민주화 청년학생포럼이라는 이 단체가 2012년 1월 통일부에 등록한 후로 그 이듬해부터 5년간에 걸쳐서 약 5억 5,100만 원 정도의 국고를 보조받았다는 것이죠.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보조금 지원액이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보조금 지원액이 한 해 평균 4천만 원인 점을 감안할 때 3배 가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또 특혜라면 특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표 극우 세력인 뉴라이트 관련 단체에 수십억이 지원됐다는 것이죠. 대표적 극우 세력인 뉴라이트 관련 단체에 23억 원이 넘는 정부 보조금이 지원됐다. 뉴라이트 재단에서 출발한 시대정신은 2009년 행정안전부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한 첫 해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3억 2,500만 원을 지원받았다. 뉴라이트 계열 교육운동단체인 자유교육연합은 같은 기간에 3억 800만 원을,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는 4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 두 단체는 자유주의 연대와 교과서 포럼 등과 함께 2006년 4월 뉴라이트 재단을 창설한 단체다. 서경석 목사와 오인탁 연세대 명예교수 등 뉴라이트 인사가 주축이 돼 결성된 선진화 시민행동은 박근혜 정부 기간 5년 내내 1억 6,200만 원을 받았고 뉴라이트의 시초나 다름없는 자유주의 연대 정책실장 출신의 김혜준 대표가 만든 함께하는 아버지들에게 1억 2,5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그러니까 뭐 함께하는 아버지들의 단체도 또 있구만요. 하여튼 참 별의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한민국의 이 별의별 단체가 다 많아요. 그런 뭐 오가지 잡동 단체들에게 전부 세금을 지원해줘, 세금으로 받은 돈을 국고로 지원했다 그것이죠. 뉴라이트 기독교 연합 고문인 최성규 목사가 대표로 있는 효나라 운동중앙회는 2억 7,900만 원, 뉴라이트 인사인 김길자 전 경인여대 총장이 만든 대한민국 사랑회는 1억 9,700만 원, 2008년 뉴라이트 방송통신정책연구센터 집행위원장을 역임한 안정배 씨가 회장을 맡은 클린 콘텐츠 국민운동본부는 2억 200만 원, 시대정신 청년위원장 출신 김영욱 대표의 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는 1억 6,500만 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2005년 뉴라이트 충청포럼을 창립한 김송희 씨가 대표를 맡은 한국다문화센터에는 9천만 원이 들어갔다. 세금을 악착같이 걷어가지고 국민들의 피와 땀이 어린 그 세금을 악착같이 걷어가지고 이렇게 방만하게 하여튼 뭐 수많은 뭐 이름만 붙이면 단체를 만들어서 이게 이 정권을 비호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역할을 하면은 이런 그 단체들에게 국고가 국민들의 혈세를 거둔 돈을 이런 단체들에게 아낌없이 지원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단체들이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름만 붙이면 단체가 되는 거예요. 뭐 전국 아버지 연합 대표, 전국 자전거길 뭐 이끼 대표. 하여튼 뭐 말만 붙이면 감투예요. 말만 붙이면 단체. 그래가지고 거기서 대표라는 감투만 맡았었던 경력이 있었다 하면은 바로 한나라당에 이제 공천을 받고 금배지도 달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된 말로 도랑치고 가재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이 대한민국 썩어 빠진 대한민국이죠. 이 박근혜 오늘날 이 이명박 박근혜가 오늘날 그 쇠고랑을 차고서는 감옥에 감옥살이를 하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업자득이죠. 자기가 정권을 잡고 대통령 할 당시에 이렇게 엉터리로 이 국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국가 운영을 하고 국민들의 혈세를 걷어가지고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단체만 만들어서 활동했다면은 무조건 거기다 혈세를 지원하는 이런 엉터리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 기사를 읽어보면은 정말 한심한 나라 대한민국, 엉터리 공화국 대한민국이라고 목소리 높여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스타파에 올라온 그런 그 기사를 소개했는데요. 이 기사가 올라온 지가 오래됐어요. 2018년 12월 달에 올라왔는데, 그동안 나는 그 뉴스타파를, 개인적으로는 뉴스타파를 많이 읽었어요. 인터넷에 접속해서 읽었는데, 언제나 읽어보면, 기사를 읽어보면 기사 끝에 무단전제 재배포 금지라는 그런 경고문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뉴스타파에 올라온 기사는 아예 내가 뉴스 서핑에 올릴 생각을 안 하고 있었댔어요. 근데 오늘 뉴스타파를 접속해 보니까 그런 기사 끄트머리에 그런 경고문을 붙이질 않았네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뉴스타파 기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 녹화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